여러분, 오늘은 홍콩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홍콩 시위가 벌어진 지 몇 달이 지났고 이 시위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홍콩 시위가 시작한 게 이게 범죄인 인도 법안 때문이었죠. 저는 정리 요약 유튜버가 아니라 제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면 나오는 정보 이런 거 모아가지고 영상을 찍는 거 저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냥 홍콩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이 정도는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 범죄인 인도 법안, 이 송환법 때문에 홍콩 시민들이 뭐 민주주의 인일다면서 우리나라처럼 80년대처럼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먼저 이 시위한 이유, 이 송환법이 뭐길래 홍콩 시민들이 그렇게 분노했었는지 그걸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콩 남자가 대만 여성을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망칩니다. 둘은 연인 관계였고요. 홍콩 경찰에서는 그를 잡았지만 대만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처벌하고 싶어도 보낼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살인자를 처벌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홍콩 정부는 법안을 만들어서 범죄자를 대만으로 보내주려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홍콩과 대만 양쪽에서 아무리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도 이런 조약 때문에 처벌을 못 받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비난이 쏟아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위 이전까지의 양상은 대만이나 홍콩이나 빨리 범죄자를 대만으로 보내서 처벌을 받게 하자 이런 여론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홍콩인들이 겁을 먹습니다. 아무리 이건 살인죄라서 그렇다 치고 우리가 무슨 아무런 이유 없이 중국에 송환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망상인지 진짜인지는 아무튼 우리가 중국 정부에 납치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홍콩 정부는 법안을 일부 수정해서 다시 한번 법안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것에 응하지 않았고 법안은 이미 철회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긴 시위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송환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 시위를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뭐 홍콩 사람은 아니고 홍콩의 정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중국과 나쁜 감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감정을 100%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해보면 홍콩 시민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홍콩 시민들은 그 범죄인 인도 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그 뭘 이해를 기반으로 시위에 나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뭐 그 범죄인 인도 법안이라는 거 그거 제가 자세하게 읽고 싶어서 우리나라 웹을 다 거의 다 검색을 해봤는데 자세하게 다룬 곳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제대로 못 찾아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구글에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얼마나 나쁜 법안이길래 홍콩 시민들이 그렇게 과민 반응하는 건지 궁금해서 말이에요. 뭐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드리자면 3년에서 7년 사이에 중형을 받는 그런 중범죄자에 한해서만 범죄인을 송환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뭐 대충 리스트를 보니까요. 살인, 강도 상해, 성폭행, 그리고 뭐 이런 중범죄부터 시작해서 뭐 도박이나 불법 복제 같은 살짝 가벼워 보이는 범죄도 있긴 했어요. 근데 뭐 불법 복제나 도박으로 7년 이상, 3년 이상 받는 경우는 흔치는 않으니까요. 어쨌든 중요한 점은 송환을 당하려면 어쨌든 이 범죄를 저지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범죄는 리스트에 나와 있는 대로 굉장히 중범죄고 평범한 시민 이상 저지를 수가 없는 범죄예요. 그러니까 떳떳하고 준법 정신이 있는 이게 지금 현재 시위하고 있는 많은 홍콩 시민들은 제발 저릴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지금은 사유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뭐 16년도에 테러방지법 논란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편이지만 그 테러방지법 자체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됐거든요. 뭐 논란거리가 있을지언정 이게 통과가 될 게 분명하고 이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저러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상 테러방지법은 통과가 된 걸로 테러방지법 이런 거였죠. 제가 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한다면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어도 내 카카오톡 같은 걸 합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내 메일을 열어볼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뭐 이거 이미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리고 뭐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 테러 방지법을 적용받을 이유조차도 없습니다. 뭐 트위터에다가 폭탄 테러 예고를 하지 않는 이상 절대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논리, 저의 그 당시 논리는 당시의 보수들의 논리였기도 합니다. 그 당시 야당의 논리는
이거는 죄 없는 사람을 트집 잡아서 투옥시키는데 사용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사실에 근거한 추정이 아니라 가능성 자체를 얘기하는 그런 정도였죠. 그냥 뭐 팩트 이런 거보다는 새누리당은 그냥 막연하게 나쁜 놈이고 우리를 싫어하니까 우리 민주당을 이렇게 할 거다. 이런 좀 음모론 같은 느낌. 오히려 저에게 있어서 그 논란은 트위터에다가 폭탄 테러 예고를 해도 처벌받고 싶지 않다. 극한의 이기주의를 떠올리는 것 같아서 그 당시 별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저는 저런 책임 없는 자유주의는 굉장히 극혐합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어떤 학교에서 더 이상 OMR 카드에 장난을 치지 못하는 그런 교칙을 정했습니다. 하도 뭐 대학이 결정나거나 취업이 결정된 3학년 학생들이 OMR 카드에 장난을 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요. 1, 2학년들에게 영향을 간다. 그냥 뭐 1번으로 쭉 마킹해도 되니까 제발 낙서하거나 예술작품 이런 걸 그리지 마라. 이렇게 학생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게 뭐 학생들의 낙서할 자유를 침해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자유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때 필리버스터 논란이나 지금 홍콩 시위의 발단이 저에겐 이런 느낌입니다. 낙서하지 못하게 했다고 그런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해서 과민 반응하는 거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 사회에서 뭐 그렇게 자신에게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면 사회에서 만든 이상한 룰을 그대로 따릅니다. 내가 뭐 이 사람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되지만 이 사람이 나이가 많다면 저는 그냥 형이라고 불러요. 제가 제 부모님에게 뭐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신에 어이 거기 있는 그 여자 이렇게 부른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부를 자유도 있고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부모님을 그 여자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해서 저는 뭐 그렇게 큰 소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다시 홍콩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콩 사람들, 선량한 홍콩 사람들 3년 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절대로 송환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선량하고 법을 잘 지키는 준법 정신을 가지고 있죠. 그럼 걱정할 게 전혀 없다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렇게 시위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전두환 정권 그 당시 굉장히 뭐 무섭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잡혀갔습니까? 그러진 않았어요. 사실 정치적 자유를 조금 침해받긴 했고 실제로 정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잡혀간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만 뭐 근본적으로는 정부에게 어떤 위협도 받지 않았었어요. 이 점이 좀 우리나라와 홍콩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피해가 발생하니까 그때부터 시위가 일어났죠. 하지만 홍콩은 아직 피해가 일어나기 전부터 시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는 뭐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서 정부에 대한 시위를 했던 거고 홍콩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냥 추측으로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송환법이라는 게 정말 파렴치하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홍콩으로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치명적인 법안이고 나머지 대다수 선량한 홍콩 시민들에게는 어떤 타격도 없는 법안인데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감상은 이래요. 그 범죄자들이 자기들은 홍콩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으니까 어떤 위협도 받고 싶지 않고 보호받으면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살고 싶으니까 평범한 시민들, 아무런 죄 없는 시민들까지 같이 나서서 막아달라고 합니다. 홍콩 시민들은 평생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한 번도 안 가겠지만 그 범죄자들이 하라는 대로 같이 막아주면서 부상자들이 그렇게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득은 범죄자들만 보고 손해는 선량한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중국 정부가 송환법이 없다고 해서 홍콩 시민을 구금할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그건 아닌데요. 지금 시위 과정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홍콩 시민들이 구금이 되었고 만약 구금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구실은 정말 많습니다. 아예 관계없는 영국 영사관 직원까지 구금했던 중국인데요. 맘만 먹으면 구금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송환법이 없어도 말이에요. 중국은 사실 홍콩에 복종을 원하는 겁니다. 이제 중국의 일부가 되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씀드리면은 뭐 작년까지는 제주도가 탐라국이었는데 뭐 올해부터 제주특별자치도로 우리나라의 일부가 되었으니까 이제 중앙정부의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홍콩 시위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범죄자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는 것을 합법적으로 막아주려는 시위다. 이걸 뭐 범죄자들이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이 평생 조사 한번 안 받아볼 그런 시민들이 범죄자들과 함께 연대해서 막아주는, 최근에도 뭐 인천공항에 잠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뭐 홍콩 사람들이 자신의 티셔츠라든지 캐리어 이런 가방에 프리 홍콩 이런 문구를 다는 거 보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위는 결국에 실패할 거거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중국 정부가 원하는 거 그리고 시위가 왜 실패할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